안녕하세요. 은빛건강톡입니다. 이 채널은 병원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서 잘 이야기되지 않는 건강 이야기를 조용히 그러나 꼭 필요한 만큼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라디오를 켜듯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오늘이나 내일 혹은 언젠가 여러분의 몸에 작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은빛건강톡이 더 많은 분들께 오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통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리, 무릎, 어깨.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부터 살피게 되고 일어나기 전에 한숨이 먼저 나오는 그런 통증 말입니다. 약을 드셔도 그때뿐이고 주사를 맞아도 며칠 지나면 다시 찾아오는 통증. 그래서 이제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며 참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죠?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증을 평생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통증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과 주사로도 해결되지 않던 통증이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 하나로 달라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에 딱 3분만 제가 알려드리는 3군데를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대부분은 처음에 고개를 저으십니다. 그런 걸로 되겠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 반응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혹은 일주일 뒤 다시 병원에 오셔서 표정이 달라진 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신기하게 덜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약도 주사도 잘 듣지 않던 통증에 도움이 되었던 이곳 3군데에 대해 차분히 하나씩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 그래서 내가 계속 아팠구나. 이건 오늘 밤부터 바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든 운동도 아니고 비싼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잠자기 전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만지고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주무르는 것은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가 틀어지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부위가 대신 아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어깨가 아픈데, 허리가 아픈데, 무릎이 아픈데 정작 여기부터 풀어야 하는 곳,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며 허벅지가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아주 정상입니다. 대부분 처음엔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에는 어깨 통증으로 밤잠을 설쳤던 70대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분의 통증이 허벅지에서 풀리기 시작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허벅지 앞쪽 이야기를 꺼내자 고개를 갸웃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어깨가 아픈데 왜 허벅지 이야기냐고, 허리가 문제인데 왜 다리를 만지라고 하느냐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는 이런 반응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 대신 한 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곤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살 이영호 어르신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오른쪽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팔을 옆으로 들기도 힘들었고 밤에 누우면 어깨가 욱신거려 잠을 깊게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통증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깨를 움츠리게 되었고
그 자세가 습관처럼 굳어지면서 몸은 점점 앞으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통증은 어깨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불편해졌고 걷다 보면 무릎까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어깨 하나 아픈 건데 몸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속에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셨고 주사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셨지만 효과는 늘 잠깐이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아프고 다시 아프다 보니 움직임이 줄어들었고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몸은 더 굳어갔습니다. 통증과 움직임 감소가 서로를 부추기는 악순환 속에 계셨던 겁니다. 저는 어르신께 어깨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허벅지 앞쪽부터 풀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웃으시며 선생님,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반응이었기에 저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벅지 앞쪽에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큰 근육이 자리 잡고 있고 이 근육이 굳어 있으면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허리는 과하게 꺾이고 등과 어깨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말리게 됩니다.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를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이 쌓이게 되는데 그 부담이 결국 어깨와 허리, 무릎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어깨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며 통증은 결과일 뿐 원인은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죠 라는 말씀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부터 어르신은 매일 밤 잠들기 전 허벅지 앞쪽을 3분씩 문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뻐근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어깨도 전보다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계속해 볼 이유가 되었고 한 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어르신은 병원 문을 열며 선생님, 어깨보다 허리랑 무릎이 먼저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몸이 다시 하나로 이어진 느낌이에요 라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허벅지 앞쪽을 풀어주자 굽어있던 자세가 조금씩 펴졌고 어깨로 쏠리던 부담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연쇄적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자신의 몸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신 분이나 걸을 때 보폭이 점점 줄어든 분,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지 않는 분이라면 허벅지 앞쪽이 이미 많이 굳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허벅지 앞쪽을 푸는 방법을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밤 이 방송을 끄고 나서 바로 해보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허리를 억지로 세우려 하지 말고 몸을 맡기듯 앉은 상태에서 배와 다리가 만나는 지점의 딱딱한 골반뼈를 먼저 찾으시고 그곳에서 무릎 방향으로 손바닥 하나 반 정도 내려온 지점에 손을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허벅지 앞쪽을 풀어주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와 힘의 정도를 아는 것이지 오래 하거나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면 근육이 놀라서 더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배와 다리가 만나는 지점에 골반뼈를 찾고 그 지점에서 무릎 방향으로 손바닥 하나 반 정도 내려온 곳에 손을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약간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든다면 위치는 잘 찾으신 겁니다. 날카롭게 아픈 느낌이 아니라 눌렀을 때 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숨은 참지 말고 내쉴 때마다 힘을 조금씩 빼주듯이 움직이시면 근육이 훨씬 부드럽게 풀립니다. 한쪽 다리에 1분 정도면 충분하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1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을 합쳐도 채 2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정말 도움이 될까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시간을 길게 쓰는 것보다 자주 부드럽게 자극을 받는 쪽에 더 잘 반응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는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내려놓기 좋은 시간이라 이때 허벅지 앞쪽을 풀어주면 밤새 몸의 균형이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을 풀고 나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리가 가벼워졌다는 느낌, 허리가 덜 꺾이는 느낌, 그리고 서 있을 때 몸이 위로 길어지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자세가 조금씩 바로잡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허벅지 앞쪽이 몸의 위아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부위는 몸 전체의 감각과 통증을 조절하는 스위치 같은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의 모든 체중을 묵묵히 받아내는 곳입니다. 걷고 서고 움직일 때마다 가장 먼저 바닥과 닿는 부위이지만 아프지 않으면 관심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발바닥이 굳어 있거나 감각이 둔해지면 그 영향은 무릎과 허리, 심지어 목과 어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으로 오신 분들께 발바닥을 살짝 눌러보면 생각보다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극을 주면 여기가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발바닥은 오랫동안 방치되기 쉬운 부위입니다. 발바닥이 굳어 있으면 걸을 때 충격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위로 전달됩니다. 그 충격이 무릎으로 올라가고 허리로 올라가고 결국 몸 전체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은 단순히 발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통증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수술까지 고민하던 허리 통증이 발바닥 자극만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발바닥을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어떤 느낌이 정상인지도 함께 말씀드릴 예정이니 지금 이 흐름 그대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발바닥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발은 그냥 걸어 다니는데 쓰는 곳이고 특별히 아프지 않으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만나는 통증의 상당 부분은 이 발바닥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몇 해 전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으신 68살 박신영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오래 서 있기만 해도 허리가 찌릿하게 아파서 10분 이상은 서 있기가 힘들었고 외출할 때는 지팡이가 없으면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수술 이야기도 들은 상태라 마음이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박신영 어르신은 이 나이에 수술을 해야 하나요? 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통증도 힘들었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겁니다. 저는 진료를 하면서 허리 상태만 보지 않고 걸음걸이와 발의 상태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을 손으로 눌러보자 어르신은 생각보다 크게 아파하셨습니다. 본인은 발에 문제가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은 오랫동안 굳어 있었고 특히 가운데 아치 부분은 감각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수술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매일 집에서 발바닥을 자극해 보자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발을 만진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이었기에 어르신은 집에 돌아가 그날 밤부터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 손으로 잠자기 전 몇 분만 시간을 내서 하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사흘 정도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것이 전보다 수월해졌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병원에 다시 오셔서 지팡이를 거의 안 쓰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발바닥 마사지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을 자극하면서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고
걷는 자세가 조금씩 안정되면서 허리에 가해지던 부담이 줄어든 것은 분명했습니다. 어르신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수술 걱정 없이 이렇게 편해진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바닥 마사지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신경과 깊게 연결된 부위가 많이 모여 있어 자극을 주면 전신의 감각이 깨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더 잘 분비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바닥의 감각은 무뎌지기 쉬운데 이 감각이 떨어지면 균형을 잡는 능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러면 걸을 때 불안해지고 그 불안함을 보상하려다 무릎과 허리, 엉덩이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몸의 기초를 다시 깨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은 흔히 우리 몸의 리모컨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곳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몸 전체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발바닥 마사지 방법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순서와 힘의 정도를 지키는 것이며 무엇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몸이 긴장된 상태에서 억지로 자극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자나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려고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듯 앉으시면 됩니다. 발바닥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세가 되면 준비는 끝입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천천히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발가락 아래부터 뒤꿈치까지 특별히 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지나가지 말고 눌렀을 때 느낌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유난히 아프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다면 그곳은 그만큼 굳어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는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 부위는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굳어지기 쉬운 곳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힘으로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손으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작은 공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바닥에 테니스공이나 고무공 하나를 놓고 그 위에 발을 올린 채 천천히 앞뒤로 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체중을 전부 싣기보다는 발바닥이 공을 느낄 수 있을 정도만 실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쪽 발에 1분에서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고 양쪽을 모두 마쳤다면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잠시 가만히 서 보시기 바랍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전보다 또렷해졌다면 자극이 잘 전달된 것입니다.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걸음이 안정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발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살아나고 걷는 동안 몸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무릎과 허리로 올라가던 부담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이 유난히 오래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심한 분들이라면 발바닥과 함께 꼭 함께 챙겨야 할 부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위는 평소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지만 자극했을 때 허리 통증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저도 자주 놀라게 되는 곳입니다. 바로 무릎 뒤 오금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무릎 뒤 오목하게 들어간 이 부위는 다리와 허리를 잇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곳이 굳어 있으면 다리 뒤쪽 전체가 당기고 그 긴장이 허리까지 이어지면서 통증을 키우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무릎 뒤 오금이 왜 허리 통증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극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뒤 오금은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앞쪽만 떠올리고 다리가 불편해도 종아리나 허벅지를 먼저 생각하지 무릎 뒤를 떠올리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금이야말로 허리 통증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핵심 지점 중 하나입니다. 무릎 뒤 오목하게 들어간 이 부위는 다리 뒤쪽 근육과 허리 뒤쪽 근육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주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곳이 굳어 있으면 다리 뒤쪽 전체가 당기게 되고 그 긴장이 그대로 허리까지 전달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잘 펴지지 않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뻐근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무릎 통증을 달고 사셨던 72살 조명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 한때는 휠체어를 타야 했고 걷는 것 자체가 두려워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가장 괴로워하셨던 것은 무릎보다도 오히려 허리 통증이었습니다. 허리는 오래전부터 아팠지만 이제는 허리를 펴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잠자리에서 돌아눕는 것마저 고통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치료를 받아보셨지만 큰 차이는 없었고 점점 포기하는 마음이 커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진료 중에 무릎 뒤 오금 부위를 살펴보았고 손으로 살짝 눌러보자 어르신은 깜짝 놀라며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동안 이 부위는 한 번도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릎 앞쪽만 보지 말고 무릎 뒤 오금을 매일 집에서 부드럽게 자극해 보자고 권해드렸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께 오금 이야기를 하면 의아해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어르신은 이제 와서 못 해볼 게 뭐 있겠냐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어르신은 매일 밤 무릎 뒤 오금을 조심스럽게 눌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강하게 문지르지 않고 짧게 눌렀다가 힘을 빼는 동작을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며칠 뒤 어르신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무릎보다도 허리가 먼저 편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어르신은 허리를 펴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이상하게 무릎보다 허리가 먼저 좋아졌어요 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금 마사지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3주가 지났을 때는 수십 년간 달고 살았던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무릎 뒤 오금에는 다리 뒤쪽과 허리를 따라 이어지는 중요한 흐름이 지나갑니다. 이 흐름이 막히면 허리와 다리 전체가 뻣뻣해지고 특히 아침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금을 풀어주면 다리 뒤쪽에 긴장이 풀리고 그 영향이 허리까지 전달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뒤 오금은 무릎 통증뿐 아니라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꼭 함께 살펴봐야 할 부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오금을 집에서 안전하게 자극하는 방법을 힘 조절과 주의사항을 포함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뒤 오금을 자극하는 방법은 발바닥이나 허벅지 앞쪽보다도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이 부위는 혈관과 신경이 가까이 지나가기 때문에 강하게 문지르거나 오래 자극하는 것보다 짧고 부드러운 자극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금 마사지는 힘을 빼고 천천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살짝 구부리면 무릎 뒤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깁니다. 그 주름의 가운데를 손으로 가볍게 만져보면 다른 곳보다 조금 말랑하고 오목한 지점이 느껴지는데 그곳이 바로 오금입니다. 억지로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손을 얹으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 잡은 뒤 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그 오목한 지점을 2초에서 3초 정도 천천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숨은 참지 말고 내쉬면서 힘을 살짝 빼주면 통증 없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누르고 나서는 갑자기 떼지 말고 힘을 빼면서 천천히 손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힘을 빼는 동작을 5번에서 7번 정도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오래 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프다는 느낌이 들면 즉시 강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 마사지는 시원함보다는 부드러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자극입니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뒤 잠시 가만히 앉아 다리와 허리의 느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리 뒤쪽이 조금 풀린 듯한 느낌이나 허리가 미묘하게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면 자극이 잘 전달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작아 보여도
반복될수록 몸에 쌓이게 됩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분들 중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다리 뒤쪽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아침 첫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오래된 분일수록 이 차이를 더 빨리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세 군데의 공통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은 모두 통증이 있는 곳이 아니라 통증을 만들어내는 흐름에 영향을 주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으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집에서 이 세 가지 마사지를 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과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허벅지 앞쪽과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까지 세 군데를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 과정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힘 조절입니다. 마사지를 하다 보면 시원한 느낌을 더 느끼고 싶어서 점점 힘이 세지는 경우가 많은데 통증을 보겠다고 이를 악물 정도의 자극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마사지는 근육을 풀어주는 과정이지 통증을 참아내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시원하면서도 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위 선택입니다. 뼈가 바로 만져지는 곳이나 딱딱하게 튀어나온 부위를 억지로 누르기보다는 말랑한 근육이 느껴지는 지점을 중심으로 자극하셔야 합니다. 특히 무릎 뒤 오금처럼 예민한 부위는 문지르기보다는 눌렀다 힘을 빼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준비 과정입니다. 하루 종일 차갑게 굳어 있던 근육을 갑자기 자극하기보다는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잠시 덮어주거나 손으로 가볍게 주물러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근육은 훨씬 쉽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마사지를 하는 동안 호흡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심코 숨을 참고 누르게 되면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근육이 더 긴장하게 됩니다. 누를 때는 숨을 내쉬고 손을 뗄 때는 편안하게 들이마시는 리듬을 유지하면 자극이 훨씬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꾸준함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루에 오래 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 부위당 1분에서 2분이면 충분하고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욕심을 내서 한꺼번에 오래 하기보다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 통증 관리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마사지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위가 심하게 붓거나 열이 나 있는 경우, 최근에 수술을 받았거나 골다공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시행하셔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마사지는 단독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생활 속 작은 습관과 함께 할 때 그 효과가 훨씬 오래갑니다. 통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어주는 과정 역시 생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 알려드린 마사지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고 통증이 다시 쌓이지 않도록 돕는 세 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마사지 방법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더해주면 통증이 다시 쌓이는 속도를 훨씬 늦출 수 있습니다. 통증은 단순히 한번 풀어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활 방식 속에서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습관은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침대 옆이나 방 안에서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하루 동안 쌓일 수 있는 부담을 미리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복잡한 동작이 아니라 몸을 천천히 늘려주는 느낌입니다. 허리를 세게 비트는 동작이나 갑작스럽게 숙이는 동작보다는 팔을 들어 올리며 숨을 깊게 쉬고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주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몸이 부드럽게 풀리면 하루 전체의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로 도움이 되는 습관은 잠들기 전 따뜻한 목욕이나 조격입니다. 따뜻한 물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발바닥과 종아리를 따뜻하게 해주면 오늘 말씀드린 마사지 효과도 훨씬 잘 살아납니다. 목욕이나 조격을 한 뒤에 마사지를 해주면 근육이 이미 부드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자극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 과정은 통증 완화뿐 아니라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식습관입니다. 통증과 염증은 생각보다 음식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짜거나 가공된 음식 위주의 식사는 몸속 염증 반응을 키우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식단을 지키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한 끼에서 국물은 조금 덜 드시고 채소 반찬 하나를 더 드시는 정도의 작은 선택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통증이 다시 심해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모두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사지를 통해 풀어준 몸의 상태를 유지하고 다시 굳어지지 않도록 돕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증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하루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는 일과도 같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왜 이 작은 습관들이 노년의 통증을 바꾸는 힘이 되는지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부위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허벅지 앞쪽과 발바닥, 무릎 뒤, 오금처럼 평소에는 잘 들여다보지 않던 곳을 조금만 돌봐줘도 몸 전체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 군데를 모두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허벅지 앞쪽 양쪽을 합쳐 2분, 발바닥과 무릎 뒤, 오금을 더해도 5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루 중 이 정도 시간은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부터 내일 밤 그리고 그 다음 밤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굳어 있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조금 늦게 찾아오는 순간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요즘은 덜 아프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노년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의자에 앉아 허벅지를 한 번 더 문질러주고 발바닥을 천천히 눌러주고 무릎 뒤를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통증을 없애겠다는 거창한 목표보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덜 아프게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며 나는 어디부터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허벅지든 발바닥이든 무릎 뒤든 한 곳만이라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생각보다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은빛건강톡은 앞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병원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이야기,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짚어주지 않았던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는 꼭 한 번은 말해줘야 했던 이야기들을 조용하지만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말이기보다 먼저 겪어본 사람의 이야기처럼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을 켜 두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허리와 무릎, 관절을 지키는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어제보다 덜 아프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이 조금 더 가볍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빛건강톡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